자, 네, 수능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오늘은 EBS 고전산문 1 주몽신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신화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시였고 이름이 주몽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건국 신화거든요. 자, 신화하고 우리가 전설하고 그리고 민담이라는 게 있는데 요렇게 묶어가지고 신화, 전설, 민담을 묶어서 설화, 입에서 입으로 이제 구전되는 이야기라고 해요. 근데 신화는 이제 신이 나오고 전설하고 민담은 큰 차이는 없는데 전설은 보통 증거물이 있고 민담은 보통 증거물이 없어요. 그 에밀레종 이야기는 알잖아. 그게 전설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신이 나오는 이제 신화다. 그래서 이제 고씨고 이름이 주몽이었다. 주몽이 나라를 만들었잖아. 뽕 하고. 그에 앞서 부여의 왕 헤부르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하거든. 부여의 왕 헤부르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제사를 지내 자식을 구했다. 그 같은 말은 고년에 이르러 큰 도로 보더니 눈물을 막 흘렸다. 왕은 이상하게 여겨 도로 옮기니 어린이가 있었는데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었다. 양자고요. 아마 기도를 드려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화도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부여가 그래서 이제 개구리를 좀 신성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물을 되게 신성하게 생각하는 수신 사상이었다라고도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아닌 게 당장 뭐 전주나 경주 이런 데 가더라도 개구리 모양 조각상들이 되게 많아요. 막 개울가에도 많고. 자, 왕이 기쁘게 말해서 나의 후사를 내려주신 것이다 하고 금하라고 했다. 그는 태자로 삼았다. 그 아람불이, 이제 아람불은 이제 뭐 점쟁이? 점술사? 나라에 이제 점술사가 있었는데 일전에 하늘이 저에게 내려와 말하기를 장찬의 자손이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너는 거기를 피해라. 그러니까 이제 도읍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지 마. 동쪽 동해에 물가 땅이 있으니 가서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로 가라. 그래서 가사번으로 가라고 부여를 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곳은 나중에 이제 주몽이 나라를 만들 거니까 여기 비워두라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나라를 옮기고 이제 동부여라고 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북부여에 있었어요. 근데 동부여로 옮겼고요. 옛 도읍에 어떤 사람이 있으니 어디서 왔는지는, 그러니까 옛 도읍은 이제 그 원래 있던 이제 북부여거든. 북부여 쪽에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가 와서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해서 도읍을 하였다. 해모수가 이제 주몽의 아버지죠. 헤부르가 죽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이에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에게 물으니 저는 하백의 딸이고 유아입니다. 자, 여기도 얘기할 게 조금 있어가지고 천재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아. 자, 우리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 정도면 이제 이 주몽 신화하고 그리고 단군 신화 정도가 있어요. 이게 공통점하고 차이점도 있는데 일단은 삼대기 신화라는 게 일단 공통점이고요. 삼대기라는 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리고 나. 이게 내가 이제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천재의 아들 해모수, 할아버지, 아버지. 하백의 딸 유아, 할아버지, 어머니. 자, 요런 느낌으로 삼대기 신화를 가져가고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건 요거죠, 이제. 요렇게. 자, 하늘하고 땅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것도 그래요. 단군 신화도 보면 하늘하고 땅하고 만나잖아.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 천부지모 서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을 되게 숭배했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신화들이 사실 하늘과 땅을 숭배를 하거든. 왜냐하면 이게 농경사회에서부터 신화가 정착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늘에서 해가 얼마나 비치고 이제 뭐 땅에서 얼마나 곡식을 많이 열리게 하는가. 그래서 천부지모 서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거의 대부분의 또 신화에서는 아버지가 하늘이죠. 단군도 보면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땅은 이제 엄마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신화 중에서 유일하게 물쪽 신이 주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신인 건 이집트 신화밖에 없어요. 그건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나일강이 더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얘 금화가 이걸 되게 이상하게 여기서 방에 가뒀죠. 해가 비치어 해가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했다는 거죠. 왜 태양을 숭배했냐? 네, 농경사이니까요. 햇빛이 따라와 비쳤다. 그로 인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자, 알. 이게 난생설화라는 거고, 이게 내신에서는 난생 모티프, 태양 숭배 모티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이 나왔는데 이제 알이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을 기존의 질서라고 하면 기존의 질서를 다 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구테타하지.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 질서를 만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난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어디죠? 뭐 어디 인터넷 같은 데서 봤는데 엄마 뱃속에 있으면 아이가 그냥 뱃속에 있는 게 아니라 태반이라는 되게 얇은 랩 같은 막에 쌓여 있어요. 그 안에 양소가 차는 건데 아주 랜덤하게 태반 자체가 나올 때가 있대요. 그러면 마치 알에서 태어난 것처럼 태어나요. 그거를 보고 또 난생이라고 한 게 아닌가 옛날 사람들이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난생설하고 그리고 또 난생은 알이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또 난생설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다 태양을 숭배합니다. 태양하고 생긴 게 같으니까. 알을 버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버렸는데 요거 조금 잘 알아놨으면 좋겠네. 아이를 버렸다를 기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게 아니야. 한자로 아이를 버리다 기아. 기아 모티프가 있어요. 이거 내신에서 물어보면 막 아이들이 배고픈 모티프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버리는 모티프가 있고요. 개돼지는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력자라고 할 수 있죠. 이 개돼지와 새는 조력자에 가깝죠. 왕이 알을 쪼개려했지만 쪼갤 수가 없었고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어미는 알을 싸서 줬는데 태어나자마자 되게 영특하고 호걸다웠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왔거나 뭐 이렇게 얘가 알에서 태어나거나 얘가 또 태어나자마자 되게 비범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전형적인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7살이었는데 영감이 범상치 않아서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두 가지 정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 수렵을 계속하긴 했다. 둘, 당시에는 부족끼리 전쟁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전쟁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여에선 속어로 활을 잘 쏘는 걸 주몽, 이거 내신에서 여기도 좀 잘 물어보는데 주몽은 어머니가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주몽은 이 이름을 붙여주는 건 부여에서 그냥 활을 잘 쏜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넌 주몽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활을 잘 쏘니까 나중에 이제 주몽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부르게 된 거죠. 우리나라 원딜의 민족이지. 그만은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제주가 모두 주몽에 미치지 못했고 대소가 적이에요. 전형적인 영웅의 일대기 구조고 어린 시절 시련 겪었죠. 그리고 이제 커서도 시련을 겪어야죠. 그를 제거하세요라고 했다. 왕이 듣지 않고 말을 기르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왕이 이 아랫부분에서는 주먹을 치게 죽이진 않거든. 그러니까 아래에서는 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이 살찐말을 왕은 살찐말을 자신이 타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날래말을 알아봤잖아요. 약간 선견지명이 있고 이것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몽의 짐승이 되게 많이 잡자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고 한다. 너의 재주와 지력으로 어디 간들 안 되겠느냐. 도망가라 라고 엄마가 이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주몽은 오이마리 엽보, 전형적인 영웅소설이기 때문에 조력자가 등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영웅소설인 거는 뭐 짱구도 영웅소설이고 도라에몽 완전 영웅소설이고 해리포터도 영웅소설이야. 근데 영웅소설 보면 고난과 시련과 적과 되게 명확하고요. 뭐 도라에몽, 조력자 도라에몽이지. 주인공 노진구, 적 퉁퉁이 이렇게 되게 명확해요.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이마리 엽보와 함께 나라를 만들려고 도망가려고 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고 하백의 외손이다. 난 천부지모 사상으로 만들어졌다. 난 영웅이다. 그러자 이제 다리를 만들어서 주몽이 건널 수 있었고 나머지는 못 건넜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천우 신조라고 합니다. 주몽이 모든 곡에 이르렀는데 이 부분은 아마 학교에서 얘기를 좀 잘 안 할 수 있어요. 모든 곡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은 삼배옷을 입었고 한 명은 기운 옷을 입었고 한 명은 수초를 엮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사람을 추가적인 조력자로 삼아서 나라를 건국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몽이 나라를 세울 때는 다양한 지역 또는 다양한 인물들을 편견 없이 다 받아들여서 나라를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삼배옷과 기운옷과 수초인데 삼배옷은 삼배가 산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있는 사람과 산 지역 사람과 이제 기었다는 건 좀 가난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가난하면서도 뭐 또는 뭐 밭에 있는 사람 그리고 수초는 이제 물에 있는 어부. 근데 이거 생각하면 진짜 웃기잖아.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삼배로 옷을 입었어. 스님 같은 복장이야. 한 명은 옷이 찢어져서 기었어. 한 명은 미역을 감싸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 진짜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어부든 뭐 상관없이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그래서 얘한테 성을 부여하는데 여러분. 성을 부여하는 건 권력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성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권력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요. 내가 너에게 성을 줄게. 자, 그래서 뭘 주냐면 극시, 중시, 소실시 계급을 나눕니다. 자, 극한 직업 할 때 극.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성씨를 이제 제사에게 주고 가운데 중자 들어있죠. 이거 가운데 중은 아니지만 가운데 중자 있죠. 가운데 계급을 주고 소 작은 소자가 비슷하게 생겼죠. 작은 계급을 묶어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이게 성을 줍니다. 주몽이 이제 맡은 자연 그 지역은 토양이 되게 기름지고 아름다웠고 농경사였다는 거예요. 자연지세가 험하고 단단했다라는 걸 통해서 이건 이제 그거죠. 그 자연지세가 단단하고 험하니까 전쟁에 되게 유리한 지역을 선택해서 만들었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했는데 성을 고시로 삼았다. 자 그러면 원래 고주몽이 아니야. 아빠가 해 부르니까 해주몽이야. 근데 고시로 성을 바꿉니다. 왜? 높을 꽂혔잖아. 나는 하늘의 민족이다. 자, 신화의 역할이라는 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는 이거야. 우리는 다 똑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근데 우리의 조상님은 하늘이야.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로 땅땅 뭉쳐서 우리 나라를 꾹쭉 이끌어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몽의 나이는 22살이었고 갑신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약간 좀 사실성이 부여가 되죠. 자, 왕이 비류수 가운데 채소가 떠 있는 걸 보고 삼류에 뭔가 누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비류국이 있었고요. 거기에 왕 송량이 야 너 누구냐? 오늘 만나 다행 아니냐? 근데 어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자.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송량이 이제 비아냥거립니다. 야 우리는 여러 대 걸쳐 왕을 했는데 너는 얼마 안 됐구나. 근데 여긴 땅이 작으니 한 명만 왕을 이제 삼아야겠다 해서 둘이 이제 싸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족 간에 전쟁을 했다는 얘기죠. 그 주몽이 이겼다 라는 작품입니다. 자, 주몽신화예요. 네, 너무나도 좀 유명한 작품이죠. 수업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